견인차들의 경쟁적인 난폭운전 뒤에는 견인비 과다 청구를 통한 부당 이익이 있었는데요. 견인비 허위 청구에 백태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 뒤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반인권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이어 고령군의 돼지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최종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동산 문화거리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이 시간을 통해 견인차의 난폭 운전과 견인비 허위 청구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에 혈안이 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견인비 허위 청구의 백태,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사고 차량에 일단 견인 고리를 걸고 나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견인비 허위 청구의 단골 메뉴는 단연 대기료. 차주가 보험사가 아닌 견인업체에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견인차가 알아서 출동해놓고는 청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차주가 견인 요청 안 했다고 하면 이것도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임의로 와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견인했다고 하면 이 대기료는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군안 작업료는 전도나 전복, 추락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 사진만 보더라도 전도 전복이나 추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군안 작업료를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거리, 시간 등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 않은 엉터리 영수증이 수두룩하고 견인차의 필수 부품인 일명 낚시고리, 삼부체인, 피대를 마치 특수장비인 것처럼 꾸며 5에서 15만 원씩 받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사고 잔존물 처리, 후방 안전조치 명목으로 5에서 10만 원씩 청구합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도입된 돌리라는 장비입니다. 제품의 구입 가격은 200만 원 정도인데요. 한 번 출동에 2, 30만 원씩 받으며 견인비 허위 청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견인차 자체 장비의 사용료는 청구할 수 없고 작업비나 청소비는 운전자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겁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은 단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했지만 이젠 보험 사기로 처벌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군안형 특수자동차 요금표를 참고해 허위 청구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길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을 떠난 뒤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데 근로기준법조차 어긴 반인권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A씨. 내년 4월이면 목돈을 들고 고국에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출국하면 대중금 안 주면 나 신고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센터 없어요. 많이 어려워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내일부터는 출국한 뒤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둔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액수가 적거나 또는 미지급되는 사례도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벌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과 공기업이 보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보험사업자가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미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출금한 다 납부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업자가 주는 거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사업자가 출국 만기 보험료를 연체하면 아예 받지도 못하고 고국으로 간 뒤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장들이 이제 출국 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합법도 퇴직금 없는데 그 미등록이 퇴직금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조차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 상담센터의 퇴직금 미지급 상담 건수는 올 들어서만 60여 건의 금액으로 1억 1천만 원. 무조건 믿고 일단 한국을 떠나라고 설득하기엔 정부와 기업 모두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 24일 경북 의성에 이어 고령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확산 조짐이 짙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고령군의 돼지 농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히고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 3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농장 내 돼지는 앞으로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통해 추가로 의심 증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에 발생한 농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한편 소독 등 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지역에도 구제역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개찰, 그다음에 전화개찰 이런 걸 강화하고 농가 자체에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공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고령에서 또 발생하는 등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감염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뭐라고 특정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역학조사 내용이 아직 별로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이게 안 나왔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그래야지 조금 더 범위를 좁힐 수 있겠다. 현재로선 백신 접종과 방역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 이번에도 여지없이 방역당국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구제역 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내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해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농어민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입니다.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개인은 2억 원, 단체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경북 지역 가뭄이 심각합니다. 몇 달째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밭작물이 곳곳에서 말라 죽고 있고 산간 지역은 식수마저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민들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고추 주산지인 영양군 고추밭이 가뭄에 말라가고 있습니다. 수확 시작인데 딸 것도 별로 없어요. 가물어서 쪼글쪼글하고 그냥 말라버렸어요. 수박밭은 더 심각합니다. 줄기와 잎, 생명줄인 꼭지까지 새카맣게 마르면서 수박 속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중복 말복을 받아가지고 한창 우리가 수박을 출하하고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다 말라 죽어가지고 농민들이 가슴에 타드는 것 같듯이. 수천 평의 수박밭이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일대 수박 재배 농민 대부분은 올해 수확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산간 지역은 식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돼 소방서로부터 매일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밥도 지을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고 119에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중에 또 쌀 전면 개방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현실로 느낀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이제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경북 북부 지역의 내린 비는 의성이 108, 안동 122mm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동해안 단체장들이 모여 동해안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3조 5천여 원을 투입하는 신동해안 해양수산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바다시대 개막을 알리고 경북 동해안 해양수산 발전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포항과 경주 등 5개 지역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을 창조와 힐링, 교류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7대 중점 전략을 선정하고 3조 5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가장 먼저 창출이 되고 또 포항 같은 철강도시에서 새로운 환동의 물류도시로, 관광도시로 또 바다의 심층 연구도시로 발전하는 첨단 장비와 플랜트 등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양 관광산업단지 조성, 바다목장 같은 수산식품 벨트를 통한 어촌 발전에 9천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재난기관과 해수욕장 환경인증제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한러 물류기지 등 실크로드 전진기지를 목표로 해양수산 연구 역량도 키울 계획입니다. 바다시대 선언 뒤에는 국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환동해권이 부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포항 영일만항은 환동의 물류 거점으로서 어촌 지역으로 국가 발전에서 소외돼 있던 동해안이 이번 대규모 바다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해양 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모바일 커뮤니티 회원들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대구문화방송 모바일 M밴이 어제 동부정류장 유료 주차장이 시내버스는 그냥 통과시키지만 일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 주차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대구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사실로 확인되면 경고 조치하고 동부정류장 유료 주차장뿐만 아니라 대형 사설 유료 주차장도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로 서울에 인사동이 있다면 대구에는 봉산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연중기획뉴스 오늘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봉산 문화거리를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술가와 문화인들은 왠지 외로움과 고독을 즐길 것만 같은데요. 막상 예술인들을 만나보면 대중과의 소통 없이 어떻게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겠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이곳 봉산 문화거리야말로 대중과 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왕성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윤종 작가와 함께 봉산 문화거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980년대 중반쯤 이 골목 안에 그 화랑들이 그 상설 화랑들이죠. 그런 화랑들이 몇 개씩 들어오기 시작하게 됐어요. 1991년도에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의 어떤 그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준다는 그런 지지 또 그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이제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게 됐죠. 1982년에 문을 연 봉산 문화거리 최초의 화랑을 방문했는데요. 버스가 막 지나다니는 도로변도 아니고 이 중간길이 아주 문화가 아주 매력적이다. 그 미술하고도 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이 생각에서 그냥 무턱 생각 없이 무턱대고 화랑을 시작했죠. 자연적으로 이제 대구 백화점 쪽이나 번화가에 있던 화랑들이 일로 하나 둘 이제 철새처럼 이제 몰려들었죠. 600m 남짓거리에 20여 곳의 화랑이 있고 중간중간 표구사와 필방, 카페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에게는 주 활동 무대가, 또 문화 향유에 목마른 시민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화랑들이 또 각기 다른 그 성격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모든 걸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이제 그 작가들이 이 작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화랑에서 또 자기 작품을 이렇게 한번 전시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큰 영광이거든요. 2004년에는 봉산 문화회관이 문을 열어 전시와 공연 문화를 동시에 꽃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와서 관람하면 이 화랑은 항상 문은 열려 있는데
접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언제든지 와서 많이 보고 함으로 해서 또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본 만큼 보이니까 좀 쉽게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인사동 같은 어떤 정말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이 거리가 조금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거리로서 조금 그 활력이 넘치는 막 그런 그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느끼고 또 내일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봉산 문화거리.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가볍게 산책해보는 것 어떨까요?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 5,900여 건 가운데 의류와 섬유 관련 상담이 21.7%로 가장 많았고 주로 품질 불량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서비스 12.6%, 정보통신기기 10.6%, 식료품과 기호품 6.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제습기 구매와 대여에 관한 불만 상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연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밀실 야합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특정 대학 교수의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의 위원을 면접심사에서 배제하고 선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존폐 논란 속에 대구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성고의 우수평가를 내리고 자사고 지정기간을 5년 연장했습니다. 개성고는 지난 2009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자사고로 지정됐고 경신고, 대건고, 경일여고 등은 2010년 자사고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지난달 재선 취임 이후 자사고를 계속 육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책임질 야구 대표팀의 선수 24명이 발표된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 소속 선수 4명이 포함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11명이 선발된 투수진에는 삼성 소속 임창용과 안지만, 차우찬이 뽑혔고 6명의 선수로 구성된 내야수 부문에 삼성 유격수 김상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군대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삼성의 차우찬과 김상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일어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용의자 28살 이모 씨를 조사한 결과 2천여만 원의 빚독촉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